막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맞춤법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된소리와 관련된 조항인데, 된소리와 관련된 조항. 자, 위에 눈곱, 눈곱.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오른쪽. 자, 눈곱, 눈곱. 왼쪽 손. 왼쪽 손. 오케이. 표기. 왼쪽 손. 오른쪽 손. 그럼 밑에 봅시다. 배곱, 배꼽. 왼쪽 손. 오른쪽 손. 전부 오른쪽이야? 배꼽은 배꼽이야? 배꼽은 배꼽이고. 아, 내가 심리전 하지 말라 그랬지. 자, 얘네 둘은요 서로 형태소가 다릅니다. 배꼽은요 하나의 형태소고요, 눈곱은요 하나의 형태소가 아닙니다. 눈곱은 뭐야? 눈에 생긴 곱이야. 눈에 생긴 곱. 곱창 안에 있는 곱. 눈에 생긴 지방질이라고. 눈에 지방질이 끼어가지고 여러분 누렇게 그 만들어진 거라고. 자, 그러면 봐봐, 결론 났어. 눈곱은 눈에 생긴 곱이야. 그러면 곱으로 써요. 곱으로 써요. 곱으로 써야 돼요. 왜? 얘 합성어잖아. 그러면 발음할 때 뭐라고 발음하는데? 눈곱으로 발음하겠지. 뭐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합성어라서요. 근데 배꼽은 혹시 배에 생긴 곱이야? 선생님, 근데 제가 샤워할 때 봤는데 배에서 곱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요 배꼽이 아니고 배꼽 떼고요. 이해돼요? 배꼽은요 배에 생긴 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신체 부위야. 하나의 형태소. 눈곱은 뭔데요? 진짜로 눈에 생긴 곱이야. 얘는 눈이 아니잖아. 눈곱은 내 신체 부위가 아니야. 내 신체 부위 바깥에 생긴 지방이 합쳐진 무언가야. 맞죠? 눈곱은 곱으로 씁니다. 배꼽은요 곱으로 씁니다. 알겠죠?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돼. 얘는 합성어, 얘는 하나의 형태소. 그럼 하나의 형태소니까 앞말에 받침이 없으니까 뭐 없이 나는 된소리, 근거 없이 나는 된소리죠. 그러니까 곱으로 적어야지. 맞죠? 근데 눈곱은 뭐야?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데?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곱으로 적지 않고 눈곱으로 적습니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는 시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넘어갔어요. 21항 볼게요. 다시 21항. 오늘 요거 하고 본용어, 보조용어까지 다 끝내야 돼.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한참. 자, 명사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자, 아까는 저거 뭐였어요? 이나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이거나 또는 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거나 히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는 전부 어떻게 할까요?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는 어차피 상관없어. 연음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아니는요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파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플러스 사기는 어떻게 하면 돼? 발음할 때는 잎사기로 발음될 건데 어차피 얘 사가 싸로 발음되는 건 근거가 뭐 때문이야? 앞말의 받침이 비읍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가 싸로 발음되는 거잖아. 그러면 근거가 있는 된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기라고 적어도 상관없겠지. 맞죠? 자, 그래서 얘는요 다른 형태로 발음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원형을 살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만났을 때는.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만났을 때가 문제인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아리를 이파리로 적어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 이나 이외의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아,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얘네들이 중요합니다. 얘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할짝거리다. 여기 있는 할은 어디에서 온 말일까요? 할다. 그러면 할다는 받침이 하 밑에 받침이 어떻게 돼요? 리을 티읕이야. 근데 우리는 리을 티읕으로 적지 않는다고. 할작거리다거든. 겹받침의 끝소리는 뭐야? 티읕을 말하죠. 얘는요, 표기할 때 이렇게 적어도 발음 날 때는 어떻게 적겠어? 이렇게 적을 거야. 왜 그런데? 리을 티읕은 티읕이 탈락하고 리을만 발음되는 애들이잖아. 이해돼요? 자, 결론.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애들은 원칙이 뭐인 애들이야? 앞자음이 소리 나는 겹받침을 말하는 거야. 이 말 이해돼요?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건 끝소리가 티읕이기 때문에 이 티읕이 드러나지 않는 건 앞자음이 발음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겹받침이기 때문인 거야. 할단 어차피 티읕 빠지고 리을로만 발음되잖아. 그래서 할 플러스 작거리다라고 했을 때 이 할작이라고 하면은 티읕은 발음 안 되고 할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티읕이 발음 안 되는 이런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널찍하다의 널은 어디에서 왔겠어? 넓다. 여기서 왔겠죠. 자, 그런데 넓다도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발음되는 거야? 리을이 발음되는 애잖아.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 널찍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널찍하다. 말끔하다 할 때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맞다에서 왔지. 자, 근데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기본 원칙이 뭐야? 원래는 리을이 발음되는 거잖아. 그런데 리을 기역 뒤에 기역으로 시작한, 물론 이건 된소리 쌍기역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거겠죠. 맞죠? 자, 그래서 리을 기역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은 뭘로 발음되는데? 리을로 발음하잖아. 읽다인데 읽고는 읽고잖아. 맞죠? 그래서 겹받침의 뒷소리가 발음이 안 되죠. 첫 소리가 발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고. 말끔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 뜻에서 멀어진 것. 올무는요, 이 올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나? 있잖아. 올가매다 할 때, 올가미 할 때. 근데 이 올가매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다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뭔가 100%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올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올가맨다라고 하는 이 본뜻에서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또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읽습니다. 자, 그 다음 또는 얘가 이 리을 기억에서 왔다고 알 수 없는 근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때문인데? 리을 기억은 얘가 지금 미음으로 시작하잖아. 그럼 얘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음으로 발음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가 되어 있어? 리을로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이 리을 기억에서 왔다고 알 수 있어? 없어요.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며칠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얘를 음무라고 만약에 적는다면 리을 기억에서 왔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무라고 하면은 리을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거 명확하지 않습니다. 꼭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넙치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넙대대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럼 이 넙은 어디에서 온 말 같아요? 넓다에서 온 말 같은데. 근데 얘는 원래 어떻게 발음해야 돼? 널로 발음해야 돼. 근데 여기 넙으로 발음돼 있네. 그러면 꼭 여기에 이게 넙이 됐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 확신할 수 없는 거야. 이해돼요?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적지 않고 넙치로 적는 거야. 알겠죠? 소리 나는 대로. 사람들이 넙치라고 하니까
만약에 얘를 널치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겠지. 그런데 넙치라고 얘기한다면 무조건 어떻게 적어야 돼? 비읍으로만 적어줘야 되는 거야. 어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68페이지 별표. 요거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뭘 한다?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꿀꿀이, 배불뚝이, 삐죽이, 뭐 살살이, 쌕쌕이, 오뚝이 이런 거. 이런 애들. 오뚝하다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오뚝하다 써요, 안 써요? 오뚝하다 써요, 안 써요? 써요? 써? 야, 쟤는 되게 오뚝하게 서있네. 오뚝하게라는 말 써, 안 써? 오뚝하게 서있다. 오뚝하게 솟아있다. 오뚝이나 오뚝이나. 씁니다. 알겠죠? 오뚝하게 서있다. 자, 그럼 하게가 된다는 건 뭐도 된다는 거야? 하다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뚝 플러스 하다라고 하는 전미사가 같은 거야. 이 하다가 전미사인 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하다나 거리다도 둘 다 전미사입니다, 여러분들. 동사 하다 아니에요. 왜 그런데? 공부 품사 뭐예요? 명사. 공부하다가 붙었어. 공부하다는 공부 띄우고 하다야, 붙이고 하다야? 붙이고 하다야, 공부 붙이고 하다. 그러면 공부하다는 품사가 뭔데? 동사. 결론, 품사가 바뀌었네. 하다는 뭔데요? 전미사. 물론 하와 다를 나눠서 하만 전미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긴 해. 근데 하만 전미사라고 얘기하든 하다가 전미사라고 얘기하든 뭐 이건 큰 차이 없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간에 하다나 거리다는 전부 뭐야? 전미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오뚝하게가 되면 오뚝하다도 됩니다. 맞죠? 자, 그럼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잖아. 그러면 이 뒤에, 오뚝 뒤에 만약에 이가 붙는다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쓴다? 형태를 밝혀 적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뻐꾸기 동그라미. 기러기 동그라미. 자, 여러분도 혹시 기럭하다, 기럭거리다라는 말 써요? 안 씁니다.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라는 말 써요? 안 씁니다. 맞죠? 뻐꾹하다, 기럭하다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뻐꾹 뒤에 이가 붙고 기럭 뒤에 이가 붙으면 얘네는 어떻게 쓴다?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기러기, 뻐꾹이 이렇게 된다고. 깍두기도 생각해보세요. 깍둑이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깍둑 썬다, 깍둑 썬다 라고 해서 부사로는 쓰거든. 근데 깍둑하다, 깍둑거리다 라고 하는 식으로는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깍둑하다, 깍둑거리다는 안 쓰기 때문에 깍둑이라는 거에 이가 붙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깍둑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요, 깍둑이가 여러 가지 예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깍둑이 아까 어느 예시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깍두기 예시 이거 여러분들 어디에도 들어가 있었어? 뭘 끄덕끄덕이야? 어느 예시에 들어? 나는 설명 의문문으로 물어봤는데 왜 판정 의문문으로 대답을 하는 거야? 나는 yes or no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깍두기 아까 어느 예시에 들어가 있었어? 된소리와 관련된 조항에 들어가 있었지. 그래서 얘가 좀 장난도 많이 칩니다. 위에 저기 뭐냐 보기에다가 된소리와 관련된 조항도 적어놓고 이 조항도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단어 선지주,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단어 선지주, 또는 여기 두 개 모두 해당하는 예시 찾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개잖아. 표음주의, 표의주의. 그래서 하나의 단어 안에 표음
표음주의와 표의주의가 모두 적용된 단어를 찾으라 라고 하면 뭘 찾아야 돼? 얘인 거야. 얘 왜 표음주의랑 표의주의가 다 돼 있어? 깍둑 플러스 이는 뭐야? 깍둑이라고 하면서 뭐가 적용되어 있어? 표음주의.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저기 되어 있죠. 깍두 사이에 봐봐. 둑 사이에. 얘네 사이에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적혀? 깍둑으로 적히지. 그러면 깍둑만 냅두고 보면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형태를 밝혀 적은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형태를 밝혀 적은 거야? 무조건 형태를 밝혀 적은 거야. 왜?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었잖아.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으면 전부 형태를 밝혀 적은 거야.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혔기 때문에 형태를 밝혀 적은 거야. 그러면 결론, 여기 있는 거는 형태를 밝혀 적은 표기도 들어가 있고 소리 나는 대로 적힌 표기도 적혀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도 찾으라는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다른 학교 기출들 풀다 보면은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여기에 있는 얼룩이, 여기에 있는 이 얼룩이가 뭐냐면 이제 우리 뭐 얼룩덜룩하다라고 할 때 막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좀 얼룩하다 또는 얼룩덜룩하다 할 때 얼룩 있잖아. 부사로 쓰는 거. 그럴 때 이 얼룩을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얼룩덜룩하다, 얼룩하다 이런 말은 쓰는데 얼룩거리다랑 얼룩하다라는 말은 안 쓰거든. 그래서 만약에 얼룩 뒤에 이가 붙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적어야 된다? 얼룩이로 적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개구리, 개굴하다, 개굴거리다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래서 개굴하다, 개굴거리다라는 말 안 쓰기 때문에 개굴 플러스 이가 붙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울음소리는 우리가 개굴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개굴까지가 어근이야. 맞죠? 개굴이라고 해서 부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개굴이 어근이야. 그러면 개굴이라는 어근에 이가 붙었는데 우리가 개굴 뒤에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자, 25항도 별표. 얘는 교과서에는 없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 나왔던 요 23항 있죠. 23항의 예시 안에 25항에 적용되는 걸 슬쩍 안에다가 끼워 넣어요. 근데 우리가 못 찾아. 알겠죠?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23항이랑 25항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25항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다라는 전미사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돼 있죠. 자, 하다가 붙는 어근이 있습니다. 급하다, 꾸준하다, 도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다음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 다 쓰는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하다 대신에 하다 빼고 이나 히가 붙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나 히가 붙는 경우는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알겠죠? 이나 히가 붙는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보통 문제로 많이 나와요.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 갑자기는요, 갑작하다. 갑작스럽다라는 말은 쓰잖아. 갑작스럽다는 말은 쓰지. 근데 갑작하다라는 말은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그러면 갑작 뒤에 이가 붙어 있잖아. 그럼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이기 때문에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갑자기가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반듯하다라는 말 써요, 안 써요? 반듯하다라는 말 써, 안 써? 그러면 반듯이가 돼야 되는데 나는 반드시 하겠어 라고 할 때 왜 반드시라고 쓸까요? 뜻이 달라서. 맞습니다. 반듯이란 어근이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위에 나는 글자를 반드시 쓴다 라고 하는 건 뭐야? 뭔가 약간 바른 자세, 반듯하게 앉아있는 그런 느낌의 반듯이야. 맞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반듯은 뭐야? 내가 꼭 하겠어 이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뜻이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글자를 반드시 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얘를 써야 됩니다. 왜? 반듯하다 할 때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기 때문에. 글자가 반듯하다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이렇게 되는 거야. 반듯히 쓴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숙제를 반듯하다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숙제를 한다 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 있는 반듯은요 글자가 반듯하다 할 때 반드시랑 다른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꼭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반듯에는요 하다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으면 어떻게? 반드시 라고 하면서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슬며하다라는 말 있어 없어? 이젠 헷갈리죠 여러분들. 뭐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도저하다 이런 말도 있다 그러고. 슬며하다 있어 없어? 슬며하다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슬며하다라는 거, 슬며이라는 어근에는 하다라는 게 붙지 않기 때문에 이가 붙으면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슬며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것들. 곰곰이, 더욱이, 생듯이, 오뚝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오뚝하다는 거야. 부사로 쓰는 오뚝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 오뚝이 서를 꾸며주고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오뚝 플러스 이라고 해서 지금 오뚝 서 있다라는 말도 되는데 오뚝이 서 있다라는 말도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오뚝 이러면 뭐야? 품사가 부사야. 오뚝이 서 있다라고 하면 뭐야? 얘도 부사야. 오뚝이라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뜻을 더해주는 거. 그냥 오뚝 서 있다는 것보다 오뚝이 서 있다라고 하면 더 오뚝 서 있다,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오뚝이 서 있다 또는 오뚝 서 있다라고 해서 오뚝이라는 부사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부사의 뜻을 더 강화시켜주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알겠죠? 일찍이 이것도 뭐야? 일찍 플러스 이야. 그래서 일찍 플러스 이에다가 이 일찍이라는 말을 좀 더 더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별표. 여러분들 일찍 이는요 이게 웃긴 게 옛날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는 맞춤법이 일찍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소설들이나 시에서 보면 일찍기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맞춤법이 바뀌어있지. 그래서 얘 옛날에는 일찍기라고 썼고요. 지금은 일찍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뀌는 건 뭐 무슨 조항 때문인 거야? 이 조항 때문인 거야. 부사에 이가 붙어서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일찍기라는 말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기, 그 다음에 일찍는 어디에서 온 거야? 일찍에서 온 거네. 그럼 일찍은 품사가 뭐야? 부사네. 그럼 거기에 이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됐네.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오케이, 우리 맞춤법 바꿉시다. 일찍기가 아니고 일찍이가 더 맞습니다. 맞춤법이 바뀐 거예요. 알겠죠? 더욱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깨끗이가 되어 있지.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항 봅시다. 19항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페이지 57페이지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여기에 깨끗이가 들어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름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는데요? 설명. 이게 포인트죠. 왜 안 될까? 깨끗하다라는 말 써 안 써? 쓰잖아. 그럼 깨끗하다는 품사가 뭔데? 품사가 뭔데? 아니 뭘 끄덕끄덕이 아니라 품사가 뭐냐고요? 깨끗하다 품사 뭐예요? 형용사. 깨끗한다 안 되잖아. 맞죠? 깨끗하다는 품사가 형용사야. 그러면 형용사니까 어간 있어 없어? 어간 있잖아. 형용사에는 어간이 있잖아.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는 여기 조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깨끗이가 여기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뭔데요? 하까지가 그럼 뭐기 때문에 결론 어간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는요. 하까지가 어간이어 버리잖아. 그래서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보자. 높이 높다 해서 나왔지. 깨끗이 깨끗하다 해서 나왔지. 하는 순간 답이 안 보인다고. 알겠죠? 깨끗이는 깨끗하다 해서 온 깨끗은 맞지만 깨끗하다는 깨끗하까지가 어간이야. 그래서 만약에 깨끗하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겠지. 근데 우리 깨끗하이라고 물론 사투리로는 얘기하지만 깨끗하이가 맞춤법은 아니잖아. 그 맞춤법의 그 표준어는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깨끗이라고 되어 있으면 깨끗까지가 어간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어간이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깨끗은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어근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다는 뭔데? 접사고. 하다 접사에 깨끗이라는 어근이 붙었다고. 그래서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된 애는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래서 어차피 형태를 밝혀 적는 건 똑같지만 조항 번호가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이건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여기에 깨끗이가 들어가 있었나 안 들어가 있었나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깨끗이라고 하는 게 어간인지 아닌지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어차피 조항 설명은 다 적혀있기 때문에 보기에. 알겠죠? 자, 다시 넘어가세요. 자, 75페이지 봅시다. 부침 1, 2만 볼게요. 자,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데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까지만 있고요. 갑자기 미음이 붙어가지고 할아범이 됐어.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할아버지의 어원이 뭔지 압니까? 어원이 분명하다라고 돼 있는데 할아버지의 어원이 뭔지 알아요? 할아버지는요, 여러분들 원래는 한 플러스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한 플러스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야?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한이 뭔데? 여러분들 한강할 때 한입니다. 한이 무슨 뜻이야? 한이 무슨 뜻이야? 한은 크다, 많다, 뭐 거대하다, 높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한강이 뭔데? 큰 강이라서 한강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원래 한이라고 하는 건 이게 크다, 많다, 높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아버지라고 해서 한아버지에서 할아버지야. 어원은 우리가 분명해요. 근데 사람들은 발음할 때 한아버지라고 해요, 할아버지라고 해요. 할아버지라고 발음하잖아. 어원이 분명한데 소리가 특이하게 변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변한 대로. 그 말 변한 대로 적는다는 게 결국은 뭐대로 적는다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 그 다음 사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들. 여기에 뭐 있어? 며칠
며칠을 쌤 지난번에 얘기했죠. 며칠을 며칠이라고 발음하면 저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일이라고 발음해야지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얘를 발음하려면 몇일이라는 몇일 또는 몇일이라고 발음해야 돼. 근데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며칠이라고 발음한다면 소리만 이상하게 변한 거야. 어원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기보단 얘는 왜 이렇게 발음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죠. 사실은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몇일 또는 몇일로 발음해야 되는데 왜냐면 몇 월은 몇 월이라고 발음하잖아. 그럼 얘도 몇일 또는 몇일로 발음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한다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며칠이라고 적습니다. 여러분들 불이 나기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알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학원에 지각해가지고 불이 나게 학원에 달려갔어. 학원에 불이 나게 혹시 달려갔으면 여러분 혹시 집에 불 났어요? 안 났잖아. 맞지? 이제 어원이 제대로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골병. 나 골병 들었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럼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나 골병 들었어라고 하는데 이거 혹시 뼈에 병이 든 거예요? 아니요, 나 마음에 병이 생긴 거야 지금. 다 골병 들었어라고 하잖아. 맞죠? 우리 꼭 뼈에 병 생겼을 때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골탕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널 골탕 먹이고 싶은데 골탕 먹이는 방법은 아주 수만 가지죠. 맞죠? 근데 이 골탕 먹이는 방법이 혹시 골을 깨버리는 것만 방법이야? 그건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어원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형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탕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골탕.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표기와 관련돼서 사이시옷 여러분들 2학기 때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약간 끝판왕 같은 문제를 이번에 1학기 때 내가지고 또 할까 싶긴 한데 보면 여러분들 이제 다 알 겁니다. 맞죠?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거. 일단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라고 하는 건 두 말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되는 거. 그리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사이시옷을 붙이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비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더 나는 경우가 있고요. 뒷말의 첫 소리 모음인데 뭐예요? 이 또는 반모음 이죠. 자, 그래서 뒷말의 첫 소리 이 또는 반모음 이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더 나는 경우. 자, 그래서 요거는 뭔데요? 순우리말과 한자어니까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뭐냐면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를 말합니다. 이게 내가 왜 얘기하냐면 조항이 나눠져 있어요. 이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고요. 밑에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시험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나와 있는 예시에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만 여기에 쏙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쌤 저 이거 한자어인 줄 몰랐는데요. 어쩌라고 우리 틀려야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나오고요. 자, 두 음절로 된 한자어의 다음 한자어 여기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학교에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붙이는 예외도 학교에서 배웠어? 아 진짜? 그럼 이거 그냥 보면 알죠? 곡간, 색간, 숫자, 작간, 택간, 횟수 얘네만 예외야.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골치 아픈 게 이거죠? 새빵은 새빵이야. 전셋집은요? 전셋집이야. 얘가 고유어라서요. 그러면 전셋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방은 한자죠? 방방자예요.
그래서 새빵은 새빵, 전셋집은 전셋집. 근데 전셋빵은 전셋빵이야. 근데 이렇게 표기한다고 해서 전셋방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전셋빵으로 발음해야 돼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모음 우로 끝난 어간에 아, 어나 앗, 엇을 붙이잖아. 그러면 와오랑 왓것이 됩니다. 자, 여기에도 별표 3개. 여기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별표 3개 이상은 전부 교과서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 뭐 다 알죠? 꼬다에다가 아를 붙이면 어떡해? 꽈가 되잖아. 자, 잘 보세요. 준대로 적는다가 무슨 말인데? 줄어든 대로 적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꾸아, 꽈, 보아, 과, 쏘아, 쏴 이런 거 두어, 두어 준대로 적는다고요. 자, 근데 붙임 이해별표 얘가 중요합니다. 왜 뒤에 어나 엇이 붙을 때는 어떻게 바뀝니까? 왜나 왜스로 바뀌죠. 그래서 괴요, 괴, 돼요, 돼. 되다죠, 되다. 기본형 되다 맞지? 되다. 보다에서 높임말 되다. 자, 그래서 이 되다에서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일 위가 맞아요, 아래가 맞아요? 위가 맞아요, 아래가 맞아요? 지훈, 위가 맞아요, 아래가 맞아요? 위 맞아요? 위가 맞아요. 그럼 이거 설명 어떻게 할 건데? 문법적으로 왜 위가 맞는데? 기본형 어가는 얘잖아. 근데 왜 위에가 맞아?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긴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요 뭐가 합쳐진 말이다? 왜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줄여서 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배어 말고 저는요 어간 배에다가 바로 요를 붙이고 싶은데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뭔데? 요가 보조사라서요. 그 뭐가 없는데? 어미가 없죠. 이거 이해돼요? 배요라고 딱 적으면요 뭐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만 어미가 없죠. 왜? 여기 있는 요는 보조사잖아. 배다의 배는 어간이잖아. 그럼 어간 뒤에 어미 어디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어요만 가능한 거야. 알겠죠? 배는 어간, 어는 어미, 요는 보조사. 알겠죠? 그래서 배어요에서 줄여서 배요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뭐야? 대요. 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중에 뭐가 맞는 거야? 위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 다 알 겁니다. 근데 이걸 설명해 준 이유가 뭐냐면요. 가끔씩 요를 서술형에서 쓰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서술형에서 쓰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는데? 배어요가 배가 됐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제 서술하라는 방식의 그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용언의 어간과 어미로 관련돼가지고 이제 서술하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배다의 배라는 어간 뒤에 어미 없이 요라는 보조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아, 왜 이렇게 많냐? 참. 자,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될 적에는 거센 소리로 적는다. 자, 얘는요, 교과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꼼수로 그냥 예시만 외워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꼼수입니다. 그냥 모음이나 울림 소리 뒤에서는요 거센 소리로 표기하고요. 안 울림 소리 뒤에서는 예사 소리로 표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간편하지 않다가 있습니다. 간편하지에서요. 이때는 뭐만 탈락하냐면 아만 탈락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거센 소리로 표기한다고 돼 있죠. 그럼 하지를 합쳐서 어떻게 바꿔? 치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우리 표기할 때 줄여서 얘기하면 간편치 않다라고 얘기하죠. 편안치 않다, 간편치 않다. 뭐 뒤기 때문에 니은 받침 뒤기 때문에 울림 소리 받침 뒤에서는 거센 소리로 표기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조금 더 서술해서 길게 서술하자면 뭐냐면 하 중에서 뭐만 탈락한 거야? 아 모음만 탈락한 거야. 히읗이 살아있고 히읗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가 만나가지고 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문법적으로는 알겠죠? 예, 외울 때는 그냥 위에 있는 여기 적어도 요거대로 외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 뒤에 들어가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 하나가 줄었대. 여기 있다. 오케이. 깨끗. 깨끗하지 않다가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표기해야 될까요? 깨끗지 않다가 돼야 됩니다. 왜? 안 울림 소리 받침 뒤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탈락한 거야? 하 전체가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가 탈락한 경우 이거는 히읗만 아만 탈락한 경우 얘는 하가 탈락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울림 소리 뒤에서는 치,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 뒤에서는 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넉넉치 않다가 아니고 넉넉지 않답니다. 왜? 기억 받침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거는 뭘까요? 서슴지 않고 서슴지 않고. 얘는요 울림 소리 받침 뒤인데요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슴지 않고다.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네. 왜 그러냐면요 얘는 서슴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얘는 기본형이 뭘까요? 서슴다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붙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하가 없어 애초에. 그래서 서슴치가 안 됩니다. 멍 때리지 마. 생각하세요. 얘는요 기본형이 서슴다라고 해서요 서슴치가 될 수 없습니다. 얘는 서슴지 않고요. 자주 나오는 예시입니다. 만약에 요 파트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에 낸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그 사이시험 문제도요 머릿말 그거 되게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 머릿말 기와집 이런 거. 이 본용어 보조용어는 하지도 못하겠네. 다음 시간에 넘어가야겠다. 자, 대신에 요거만 좀 비어있으니까 요거만 좀 하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쌤이 지금 나눠주는 숙제에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는 있을 거라 가지고 이 본용어이랑 보조용어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는요 일단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띄었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씩 허용해 줄 때가 있어요. 뭘 허용해 주는데? 붙였음을 허용해 줍니다. 그럼 어떨 때 띄워 쓰고 붙여 쓰느냐? 자, 예를 들어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보고 띄우고 싶다지. 그러면요 얘는 보다 싶다거든. 보다 싶다. 그게 본용어 보조용어인데
얘는 본 뜻이고 얘는 보조적인 의미밖에 없잖아. 맞죠? 보다 싶다인데 여기에서 이 보고 싶다는요 띄워 써도 되고요 붙여 써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 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띄었음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오다. 돌아오다는 돌다 오다 합쳐진 말이죠. 합성 용어냐? 이거 아까 저기 뭐냐? 본 뜻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본 앞에 앞말에 본 뜻이 살아있는 경우에 형태 밝혀 적는다고 했잖아. 맞죠? 돌아오다. 자, 그래서 이 돌아오다에서 돌아오고 싶다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요 붙였으면 안 됩니다. 왜? 앞말이 합성 용어이기 때문에. 앞말이 합성 용어인 경우에는요 띄웠어야 합니다. 자, 다음 보조사 어떻게 해야 돼? 붙였어야 되죠. 의존명사 띄웠어야 됩니다. 얘네 둘이 의존명사랑 보조사가 생긴 형태가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라고 하면 이 나가 뭔데? 품사가 뭐예요? 품사 뭐야? 대명사 체온이죠. 자, 그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요 조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는 생긴 대로 산다 라고 하면은 얘는 기본형이 뭐야? 생기다. 거기서 다 빠지고 관형사형어민 니은 붙은 거죠. 관형사형어민 니은 붙은 거. 자, 그래서 생긴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뭐가 됐어? 관형어가 됐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체온을 꾸며야 되지. 여기 있는 대로는 뭐에 해당하는데? 의존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앞에 있는 애가 체온인데 뒤에 붙어있으면 얘는 보조사, 앞에 있는 애가 관형어예요. 그러면 얘는 체온, 꾸밈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의존명사입니다. 물론 이걸로 다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그래도 요 정도 개념 가지고 있으면 앵간지 풀만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둘, 넷, 자, 다음 들어가주세요. 자, 이거 한글 맞춤법 다음 시간에 다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뭐 물론 이제 이래놓고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같이 봅시다. 알겠죠? 같이 보고요. 다음 시간에 다 들고 오세요. 알겠죠? 안 해도 들고 와. 근데 해야지. 그래서 문제 나오는 유형이나 이런 거 같이 보면은 훨씬 더 감이 좀 잘 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할 건데 다음 주에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으니까 교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습서 챙겨오세요. 알겠죠? 자습서 챙겨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